자, 집행 후의 절차입니다. 자, 먼저 조문. 자, 수색했을 때에는 수색을 했는데 증거물 몰취할 물건이 없어요. 없을 때는 그 없다는 취지 증명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했을 때는 그 목록을 작성해서 이 목록이 압수 목록이죠. 이 목록을 작성해서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면 되는데, 자, CF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것이지 압수조서는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것이지 상대방 등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압수조서가 추가되면 틀려요. 자, 판례 보죠. 자, 판례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 압수 목록은 언제 주느냐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주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주라. 현장에서 바로 주어야 되는데, 이 판결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5개월이 지난 후에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법에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압수물 목록 작성 교부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고, 자, 그러면 이 압수물 목록은 왜 줍니까? 여기 있잖아. 환부나 과환부 신청할 때 이 압수물 목록에 근거해서 이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환부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 목록을 상대방에 주는 겁니다.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특정 동그라미 치시고, 됐고, 자,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복사해주거나 이메일 전송해서 주면 돼요. 자, 다음. 자, 검증, 압수, 수색에 관해서는 조서.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 조서에는 품종, 그 다음에 외형상의 특징, 수량이 기재되어야 한다. 되어 있고, 밑에 거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수사준칙 조항 갑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면 37조 나와 있죠. 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는 그 밑에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되고, 그리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항 읽어보시고 밑에 열었을 때는 모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 형사법에서 좀 봤죠. 그 다음에 재청구하거나 재신청할 때 31조, 35조 준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40조 가보면 자, 여기 압수조서 나와 있죠. 압수조서, 그 다음에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데, 그쵸? 이 압수 목록은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했어요. 교부를 하지만 압수조서는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자정보. 자, 이건 판례, 전 시간에 판례 배웠던 거 생각 잘 하시면 쉽게 될 겁니다. 1항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범죄 사실 관련된 정자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한다고 되어 있고, 자, 밑에 2항. 자, 1항에 따른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현재의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그쵸? 전부를 복사해서 복제본을 그 외의 장소로 반출하면 됩니다. 자, 3항. 자,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1항 또는 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역시 목적 달성 현재의 곤란하다고 볼 때는 자, 이 피압수자 등이 그쵸?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서 소재 외의 장소로 반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 취지고 이 조문은 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판례를 다 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것도 방금 봤죠? 압수 목록을 교부한다는 거 봤고, 자, 이 압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을 때는 삭제하거나 폐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 과정에 걸쳐서 여기 피압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검증조서 작성한다는 말 나와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됐네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법원의 압수수색이 나와 있는데, 이 법원의 압수수색은 원래 여기 나올 건 아닌데, 그쵸? 비교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 법원의 압수수색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공소 제기 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자, 법원이 공판장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영장 위치를 보시고 X. 자,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법조문 가볼게요. 공판장 외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누가? 법원이, 그쵸? 그때는 영장을 발부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판장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밑에 방금 조문 봤죠? 공판장 외에서 할 때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는데,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거,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검사의 청구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출제 잘 돼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받으시고. 자, 법조문 색깔 처리할게요. 법조문 공판장 외일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청구가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놨지만 이때는 뭐다? 적으세요. 검사의 청구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것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체포 구속영장 할 때 배운 거랑. 자, 압수수색 영장 역시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관리가 집행하죠. 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가 있고, 이 점에서 뭐하고 틀려요? 이 점에서는 이 단서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있던 그 체포 구속영장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검사는 필요에 의하면 관할구역 외에서 영장 집행 지휘할 수가 있고, 이 항도 뭐 똑같죠. 됐습니다. 자, 보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압수수색할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고 됐어요. 자, 다음 압수물의 처리 가볼게요. 자, 압수물의 처리도 출제가 잘 되는데, 일단은 보관팩이 나와 있죠. 자청 보관이 원칙이다. 원칙.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위탁 보관이라든지 대가 보관이라든지 그다음 폐기 처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표 나와 있을 거예요. 도표를 별표 쳐두세요. 아주 중요한 도표인데,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이 조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조문 보기 아주 편할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드렸어요? 자청 보관이 원칙이다. 그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보관할 때, 운반하여 보관할 때 상실, 파손 등의 방지 조치를 취해라 이런 얘기고. 자, 요 부분 볼게요. 자, 쭉 가셔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 자청 보관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있었죠? 위탁 보관, 대가 보관, 폐기 처분 같은 경우는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1번 압수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하면 틀립니다. 자, 위탁보관 보죠. 자, 위탁보관. 자, 동그라미 1항 체크하시고. 자, 위탁보관의 대상물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입니다. 운반이나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 같은 경우에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보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량이야, 재량.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적지 말아요. 뒤에 도표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밑에 조문 가볼게요. 요 130조 사법경찰관이 130조가 어디야? 요 위에 거잖아요. 그치? 130조. 사법경찰관이 위 조문에 따른 처벌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위탁보관. 위탁보관일 때는 검사 지휘를 받아라. 그리고 재량이 다 있습니다. 임의적,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위탁보관, 대가보관, 폐기처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탁보관, 대가보관, 폐기처분은 전부 다 검사의 지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재량 여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라 그랬지 아까? 제가 이거 뭐라 쓴 거지? 제가 이거 뭐라 썼는지. 이게 원칙이라고요. 요게 여기다 적을까? 이게 원칙이라고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라 했어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검사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고 재량 여부다. 됐어요? 그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위탁보관 나와 있죠? 할 수 있다. 검사 지휘 받아라. 그리고 대가보관도 이 검사 132조가 바로 위에 건데 검사 지휘 받아라.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여기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자 폐기처분도 가보시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30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또 검사 지휘를 받아라. 그래서 이건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사 지휘 받는 거 하고 재량 여부 이것은 세 가지 다 공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자 이건 했으니까 지울게요. 자 요거 지웁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대가보관은 자 대상물이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그쵸?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해서 팔아서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산물 생각하시면 돼요. 해산물. 명태나 오징어, 꽃게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은 팔아서 멸실 부패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보관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대가 팔아서 뭐 경매 처분한다든지 방매해서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상물이 몰수해야 할 압수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CF 한번 해볼게요. CF 하시면 증거물은 아닙니다. 증거물은 대가 보관의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이 증거물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가 소송법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 보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증거물 어떻게 대가 보관할 수 있어요, 그쵸? 됐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가보시면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네. 또는 소재가 불명하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한다? 대가 보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야. 몰수해야 할 압수물, 그 다음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 그 말은 소재가 불명한 것도 거의 비슷한 취지죠. 그럴 때는 대가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는 아니다? 그렇지. 여기 증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대가 보관이지 폐기할 수 있다 하면 틀려. 이렇게 해도 기출문제 가면 이렇게 해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폐기 대상이 아니고 대가 보관이야. 아니 명태, 오징어, 꽃게 이런 것을 폐기한다고 그 가치가 수십억 많게 나갈 때는 뭐 몇천만 원부터 해서 몇 억까지 나가는 그런 건데 이것을 폐기한다고 그걸 어떻게 폐기해? 아까워서 그쵸? 그러니까 대가 보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여기 전 3조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즉 대가 보관할 때에는, 그치? 대가 보관할 때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라 얘기입니다. 미리 통지하라. 대가 보관할 때 미리 통지하라. 그래서 자, 가보세요. 자, 조문 도표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 미리 통지하는 건 뭐밖에 없어? 미리 통지하는 것은 대가 보관밖에 없어. 아시겠죠? 미리 통지할 때는 대가 보관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아, 돈 들어, 돈. 돈이니까. 경매한다 그랬지? 경매할 때 와서 보라 이거야. 내가 사기치는지 안 치는지, 그치? 그 돈 가격을 속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통지하라.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지는 대가 보관밖에 없다. 됐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몰취해야 할 압수물이 대상이 된다 했잖아요. 따라서 판례 보시면 몰취해야 할 물건이 아니래. 아니면 대가 보관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얘기고, 대가 보관이 안 된다. 설령 부패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대가를 보관했을 때는 이 대가 보관금하고 몰수 대상인 압수물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다. 그렇죠? 그만큼의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이 돈 가치나 그 명태 오징어 꽃게의 가치는 똑같은 거지. 동일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고. 자, 이것도 잘 나와요. 폐기처분도 잘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요 2항도 체크하시고 3항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건? 이건 뭘 것 같아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아, 폭발물 생각하시면 되지. 폭발물. 오염된 식품.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폐기하면 되고, 자, 그 밑에 거 보시면 여긴 뭐지?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이건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 어떤 것이 있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예를 한번 들면 되잖아. 마약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마약 재배하는 데가 있나? 보통 저 외국에서 건너오지 않나요? 홍콩이라든지 멕시코 뭐 이런 데서 많이 건너오대.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가끔 TV 나오는 거 같던데? 양귀비. 그치? 양귀비. 그 지방 시골에 가면 왜 양귀비 재배하는 거 나오던데요? 그래서 경찰이 단속하고 막 그러던데? 응? 자, 보세요. 법령상 생산, 제조가 금지됐잖아요. 이것은. 마약이나 양귀비 같은 경우. 자, 그래서 경찰이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해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 같은 경우, 그렇죠? 이 양귀비라든지 이런 것은 마약 성분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재배해야 되니까 식물이잖아. 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잖아요. 뭐 식물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 못 쓰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 같은 경우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서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폐기하지 말아라. 자, 2항 가볼게요. 폭발물, 오염식품 같은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이 마약 양귀비는 왜 동의를 요하라고 할까? 아니 이건 돈 가치가 비싼 거잖아. 양귀비 비싸잖아요. 마약 비싸잖아요. 그쵸? 이런 것은 워낙 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지 말고, 그럼 살인 사건 납니다. 그냥 폐기하지 말고 이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오염식품 같은 경우는 갖다 버렸다고 해가지고 동의받지 않고 버렸다고 해서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동의받아 폐기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항 같은 경우. 그러나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가 금지된 것은 워낙 돈 가치가 비싼 고가 등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동의받아서 하라 이거예요. 왜? 칼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차이를 받으시고,
이때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청보고는 원칙이지만 검사의 지휘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전부 다 검사 지휘 받게끔 되어 있고 재량 여부인데 여기 미리 통지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대가 보관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